2011년 12월 17일 발생한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로써 2010년 9월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했던 김정은이 그 권력을 이어받게 됐다.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의 시작, 김정은 시대를 예상해봤다.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김정은이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되는 등 북한의 권력이 재편되었다.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 시민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 2012년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이란 의견이 47%, 무력 도발과 북한 붕괴를 예상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김정은 시대 대예측 첫 번째, 북한의 붕괴. 그 경험이 없는 애가 그 노장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어? 그건 어려울 것 같아. 거기에 체제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뭐든지 다 만력이고 무력이고 인권 자체가 없는 곳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2008년 11월, 이미 김정일의 죽음을 예언한 역술인이 있다는 제보. 자미투수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역술인. 그는 김정일이 의학의 발달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건강상의 문제로 2011년 사망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놀랍게 맞아떨어진 그의 예언. 역술인을 찾아 김정일의 죽음과 새로운 권력자 김정은에 대해 들어봤다. 크게 말하면 잘못 보면 남봉꾼이고 활량이를 보면 되는데 이 별자리를 보면은 2011년에 석양에 해가 딱 떨어졌어. 일본에도 옛날에 얘기를 하는데 2011년을 못 넘긴다 그랬고 근데 2013년 가면 김정일의 가족이 없어진다 그랬어. 다 점이라 없어졌다고. 국가기관에서 가져왔다는 김정은의 사주로 그의 미래를 예측해봤다. 1월 11시냐 14시냐인데 여기 보면 14시가 맞거든. 자체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주를 확인한 결과 2011년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죠 아버지? 이거 뭐야 곡소리 났죠? 울컥하냐 곡소리 났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내년이거든. 저래 보여도 내년에 물갈이가 많이 될 거예요. 변화가 많이 오거든. 근데 그것을 욕심이라서 그 옛사람이 그 권력을 탈출할 거냐. 근데 얘가 나이는 어려도 이 사람이 나이는 어려도 호락호락 사람 절대 아니에요. 지금 28살, 9살인데 정신연령이 40대 후반기로 보면 돼요.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채 3년도 걸리지 않은 김정은. 갑작스레 왕자에 오른 어린 후계자가 북한 내부 권력을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정일 사망으로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웹툰 스틸레인. 이 웹툰은 김정일 사망 이후의 한반도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연재 시기와 김정일 사망이 맞물리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성지순례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현실성 있는 전개로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또 알 수도 없는 거고 그 이제 폐쇄성과 취약성이 같이 맞물려서 상승작용을 하면 언제든지 한반도에서는 전쟁 위기가 또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전제로 해서 쓰게 된 글이 스틸레인입니다. 김정일의 죽음 이후 발생한 북한 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충돌. 내전에서 이어진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담고 있는 웹툰 스틸레인. 이런 이야기를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우리는 북을 그럼 어떻게 바라볼 거고 어떻게 컨트롤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그럼 북한과 서로 컨트롤해 나갈지 상호 컨트롤이 안 되고서는 통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어찌됐든 제가 쓴 건 픽션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써본 거죠. 헌법과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본인 중심의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던 김정일.
그 권력을 온전히 김정은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작년 12월 28일 이루어진 연결식을 통해 재편된 권력 구도를 짐작할 수 있다. 영구차의 오른편엔 당 인사들, 왼편엔 군부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김정은과 더불어 북한 권력을 이끌게 될 핵심 인사들. 대여를 통해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김정은 맞은편의 리영호가 핵심 후견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측근의 핵심 세력들이 수렴 청정을 하거나 당의 집단 지도 체제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그 김일성이 말하자면 성장하는 사회주의 30년을 이끌었고 김정일은 몰락하는 사회주의 30년을 이끌었고 이제 김정은이 리폼 리더, 즉 개혁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군부와 노동당의 그 80 고령의 정치국원들을 설득하면서 개혁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김일성 사망 이전 20여 년에 걸쳐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한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후계자 교육 기간이 짧고 국정 경험이 없는 상황. 또 형제 간의 권력 투쟁도 배제할 수 없어 김정은의 북한 장악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김정일과 김경희 이쪽 한자 그룹하고 또 장성택 이런 그룹들, 이런 축군들 사이의 내분, 또한 또 김정은의 그 형제들을 내세운 그 주변국들의 간섭 이런 거에서 뭔가 그런 정적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일성 죽음의 뒷이야기를 그린 소설 신의 죽음의 저자 김진명 씨. 그는 한반도 문제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집필해 왔는데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죽음에 관련한 작품을 준비 중이었다는 소설가 김진명 씨를 만났다. 김정일이 죽을 것이다. 죽으면 북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중국에 흡수되기 쉽다. 심하게는 이 중국 23개 성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친중파가 북한을 장악하거나 북한의 이 중국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점을 예상하고 또 염려했거든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단순히 북한 내부의 문제를 넘어 남북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그에게 김정일 죽음은 소설의 소재일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고민케 하는 중요한 단서다. 남한은 이 북한을 그냥 이 위험한 상대, 이번 이제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도 이 북한의 불똥이 우리 남한 사이에 안 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위주예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당장 편하고자 나중에 더 큰 위험, 더 큰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소설을 쓰려고 하던 중이었죠. 김정은 시대 대예측 두 번째, 북한의 개방. 새해잖아요. 네,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새로운 사람이니까 조금 더 새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좋은 분이라면 사이가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7년 김정일의 뇌졸중과 죽음을 예언했던 무속인을 만나 김정은 시대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들어봤다. 김정은이가 간사 아버지보다 훨씬 낫죠. 아버지 때보다는 그렇게 그냥 야박하지 않고 좀 개방되지 않겠나. 개방된다고 봐야 되고 체계는 좀 부드럽다 그랬어요. 김정일 씨 있을 때처럼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찹고 막 그러지 않고 냉철하지 않고 좀 부드럽다. 2010년 기준 북한의 GDP는 남한의 약 36분의 1 수준, 수출액은 약 232배 차이가 날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을 파악하면 할수록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김정일이가 했던 정책을 고수하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개혁 개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김정일 말기에
그 긴장 상태가 조성됐었는데 이보다는 더 남북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북한의 경제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적 태도로 나올 것이란 의견들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북중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이랄지 또는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지지,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식량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체제 안전을 꾸려가겠다. 뭐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대외 관계를 풀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로서의 크게 유산으로 뭐 정권을 인계받은 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자유로운 측면들, 이런 쪽에서 뭔가 북한 사회가 뭔가 앞으로 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뭔가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 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라 북한의 태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은이 개방을 할 거다, 개방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김정은은 지금 내부 결속이 중요하고 권력 기반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대외 개방 같은 것은 당분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좀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94년도 당시와 비교해서 좀 나은 점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김정은 시대 대예측 세 번째, 북한의 무력 도발. 김정은이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자기의 무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자기 권력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힘을 필요로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핵무기들이나 다른 군사적인 무력을 동반해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좀 지키기 위해 그런 쪽으로 무력을 도발할 것 같습니다. 그 시찰 같은 거부터 이제 그 탱크 부대? 그걸로 갔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아직까지도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군권력 그런 거를 되게 그 밖에 이렇게 표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연평도나 그런 것처럼 또 한번 하지 않을까. 미사일 발사, 핵실험뿐 아니라 수차례 무력 도발을 해온 북한. 김정일 사망 발표 직전에도 단거인 미사일을 발사. 김정은 체제에서도 무력 도발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발을 넘어 북한이 무력으로 세계 전쟁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북한이 아시아를 정복한 후 미국을 침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게임과 실제 김정일의 사망 시점이 비슷한 점 등을 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저는 오히려 공세적인 측면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쪽을 생각해봐요. 그걸 얘기는 우선 이 지금 현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 등장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을 남한으로부터 위기의식으로 돌려서 희석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한 김정은이 결국 이러한 국가 권력들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그 당위성을 찾는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오히려 남북관계를 많은 경우 긴장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요. 북한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나 또는 나쁠 때를 막론하고 군사적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도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문제든지 또는 이제 후계 체제 구축 문제든지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이 되게 되면 그 외부적 충격 요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무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 혹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도 있을까? 김정은이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해봤다. 조사 결과 무력 도발보다는 원조 요구의 도구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76%로 많았다. 김정은 시대를 맞아 갈림길에 놓인 한반도. 김정일의 죽음을 예언했던 역술가에게 2012년 북한과 한반도 미래를 들어봤다. 하여튼은 제일 잘 뒀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2012년으로 할 때 잘 봐. 요걸 보라고. 공주 분해지 여기요. 귀신 나왔지? 음연에 탈출 나오는 거거든 이게 좀. 이따 꺼리기 초당 났지? 이런
국민이 많이 도망간다고 하는데 탈북자가 많이 생겼어. 이 사람이 안전 추세로 가려면 2013년이 넘어가면 이제 자기 주관대로 가. 그 전에는 불안해. 이제 저럴 때 되게 잘못하면 군사혁명도 일어나더라고. 김정일의 사망 시기를 맞췄던 또 다른 무속인에게도 김정은 시대 한반도의 미래를 물어봤다. 그녀의 생각은 어떨까? 그 남북의 정책은 이제 긴장을 하죠. 하고 있지만 중국에 영향이 많다고 그랬어요. 영향이 많고 중국과 이백원 같은 공산당이니까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는 우리 결과적으로 냉전이 많이 벌어집니다. 김정은을 뭐 기관에서도 가져오고 몇 군데 가자는데 앉을 자리 보고서 앉는 사람이야. 김정은 화딱지 아무데나 앉는 쪽이고. 섬세하고 자상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여기서 어긋난 짓도 안 하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17년 북한을 장악했던 김정일이 사망하며 시작된 20대 독재자의 시대. 한반도 앞엔 여러 길이 열려 있다. 김정은 시대가 단순히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세습 정치의 반복이 될 것인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기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